자, 이번에는 12.3 내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적인데, 자, 내적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적의 정의. 자, 내적은 사실 2차원 벡터, 뭐 1차원 벡터도 마찬가지네.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모든 차원에서도 내적은 정의가 되는데, 간단하게 3차원에서만 먼저 보겠습니다. A 벡터를 A1, A2, A3, B 벡터를 B1, B2, B3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랬을 때 두 벡터의 내적은 기호로 이렇게 점으로 표현합니다. 점으로 표현해서 다트 프로덕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숫자, 실수나 뭐 이게 숫자에서도 곱하기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에도 약간 곱하기랑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곱하기 할 때 점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점으로 할 때도 있고 초등학교 때 그 X자 모양으로 우리 곱하기 기호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벡터에서는 점을 찍는 거랑 X자를 쓰는 거랑 이 두 개의 곱하기 기호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 중에 이제 점을 찍는 걸 다트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정의가 뭐냐? 자,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즉, 성분별로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원 벡터에서 내적은 요게 없고 A, B3가 없으니까 요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4차원에서 A4, B4가 있으면 뒤에 A4, B4 곱한 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5차원일 때는 A5, B5를 또 두 개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벡터의 그 내적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내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거는, 그죠? 모든 차원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죠. 만약에 1차원만 생각하면 A 벡터는 A1만 갖고 오고 B 벡터를 B1만 갖고 오면 두 개 곱하면 그냥 A1 곱하기 B1이죠. 이게 뭐야? 그냥 곱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1차원에서만 생각하면 그냥 고등학교에서 봤던 그냥 곱하기 개념입니다. 그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곱하기 개념인가요? 간단합니다. 어쨌든, 예. 요거를 우리는 다트 프로덕트라고 부르겠습니다. 다트 프로덕트 오브 A and B. 이렇게 부르고요.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스칼라 프로덕트라고도 합니다. 또는 뭐 이너 프로덕트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사실 그 수학하는 사람들, 이제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너 프로덕트란 말을 이 다트 프로덕트라는 표현보다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는 요거를 다트 프로덕트를 우리말로 내적이라고 번역하거든요. 내적. 요 내적이란 번역할 때 요 이너에서 번역합니다. 안내자 써가지고, 그죠? 이너 프로덕트를 직역하면 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역도 사실 이 용어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다트 프로덕트를 번역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이너 프로덕트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실제로는. 자, 어쨌든,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내적입니다. 그럼 스칼라 프로덕트는 왜 나왔냐? 자,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하니까 벡터가 나온 게 아니라 스칼라가 나왔죠. 요건 스칼라죠. 요 A1, A2, A3, B1, B2, B3가 스칼라니까 얘들을 곱하고 더하고 했으니까 얘는 스칼라죠. 그래서 스칼라 값이 나온다고 해서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요건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다트 프로덕트 또는 이너 프로덕트, 요거 두 개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주어져 있고요. 자, 벡터입니다. 그리고 C는 스칼라입니다. 이겠습니다. 이랬을 때 성질 첫 번째, 두 벡터를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 내적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요 A 벡터 자기 자신 내적하면 A1, A1, A2, A2, B2, A3, A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야?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루트하면 뭐가 돼? A의 크기잖아. 근데 그 루트 안 했으니까 그냥 크기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 내적하면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자, 요것도 어쨌든 연산이 나왔으니까, 이항 연산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바꿔서 교환법칙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위치를 반대로 해도 상관없잖아. B1, A1, B2, A2, B3, A3 들어와도 값은 다를 게 없죠.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결합법칙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세 개를 동시에 내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A 내적, B 내적, C 있으면 요거 먼저 내적하면 요건 스칼라야. 스칼라랑 벡터랑 내적이 안 되죠. 그래서 결합법칙 개념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A 내적이랑 분배법칙, 벡터 합에 대한 분배법칙은 어떻게 되는지 이건데, 이건 분배법칙 성립합니다. A 내적 B, A 내적 C 이렇게 분배법칙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칼라벨 한 다음에 내적하는 거 있죠. 요것도 예, 사실 이렇게 내적 먼저 해도 되는 겁니다. 예, 상관없죠. 더군다나 이 C가 요 B에다가 먼저 곱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내적한 다음에 스칼라벨은 이 스칼라벨을 A에 먼저 해도 되고 B에 먼저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겠죠. 그죠? 예. 안 보이나? 어쨌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 벡터랑 제로 벡터랑 내적을 하면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거 한번 해보면 A 벡터는 제로 벡터랑 그럼 하나는 0, 0, 0이니까 0, 그죠? 하나는 0, 0, 0이니까 각각 0 곱해서 다니까 당연히 제로 나옵니다. 제로 벡터가 아니라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제로 벡터하고 제로하고 구분해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다트 프로덕트가 스칼라 프로덕트인 걸 알면 당연히 스칼라가 나온다는 걸 인지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 벡터의 내적에 대한 성질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나 볼 건데요. 자, 이 중요한 건데 A 내적 B는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우리 내적이란 걸 개념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내적이란 개념을 고등학교에서 기하 시간에 배웁니다. 그리고 물리에서도 이게 다루죠. 이게 내적이 왜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워크랑 관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있어요. 이쪽으로 힘을 F만큼 잡아 당겨서 힘을. 그래가지고 거리가 S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요때 이란 워크가 뭐죠? 이거는 FS잖아. 그지? FS란 말이야. 근데 다시 이번에는 힘을 요렇게 있어. 자, 요거를 요렇게 F만큼 작용해가지고 S만큼 이동시켰어. 그러면 실제 작용한 힘은 뭡니까? 이 수평선분만 생각해야 되잖아. 요만큼만 작용하죠. 요걸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 F'는 뭐야? 그러니까 이 워크는 사실상 요 F' 곱하기 S란 말이야. 근데 F'는 뭐죠? 요 각을 만약에 세타로 치면 어떻게 돼? F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 F S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요쪽으로 가는 벡터를 V라고 하고 요 길 방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를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벡터를 F라고 하고 요쪽 방향을 D라고 하겠습니다. D 벡터. 그렇게 하면 워크가 어떻게 돼? 이거는 사실상 요 벡터의 크기니까 뭐야? 요 벡터 크기니까 F 크기 곱하기 그 다음에 요 벡터의 크기니까 D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정리에 의해서 이게 뭐가 돼? 그냥 F하고 D 벡터하고 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정리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물리책을 공부했을 때는 내적의 정의는 이게 정의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워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내적 개념을 가지고 온 건데, 이거 왜냐면 코사인 세타가 계속 붙으니까 이걸 내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걸 내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이게 정의죠. 요즘 학생들이 기하 시간에 요 내적을 배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면,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에서 요거를 배웠죠. 그죠? 내적을 고등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보면, 내적의 정의를 요렇게 둡니다. 이게 내적의 정의라고 가르치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12.3,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죠? 성분별로 곱해서 더한다. 이걸 내적의 정의라고 안 합니다. 고등학교 책에는. 오히려 이거를 정의라고 배우고, 우리가 아까 정의라고 했던 것은 반대로 그는 정리로 배우죠. 그래서 증명을 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증명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정의죠. 실제 물리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정의로 안 쓰느냐 이거죠. 이 책은 애초에 관점 자체가 이제 수학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애초에 정의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정의로 둔 이유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는 2차원 또는 3차원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차원 개념에서 갖고 온 거잖아. 그럼 4차원에서 그럼 내적은 어떻게 정의할 건데? 더 이런 개념이 없죠. 4차원을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와 같이 정의를 하면 어떻게 돼? 4차원과 5차원, 6차원 모든 차원에서도 우리는 내적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수학에서는 원래 이제 어떤 성질이 있으면 그 차원을 확장해서도 일반화하고 싶은 게 이제 수학자들의 어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내적도 이제 여러 차원에서도 우리 확장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가지고는, 왜냐면 이런 각 개념은 4차원에서 각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정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이게 아까와 같이 정의를 하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더란 거지. 증명이 됐죠. 그래 보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아까 그 개념을 이용해서 모든 차원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수학 관점에서는 성분별로 곱해서 더하는 그게
그 내적의 정의고요. 물리학의 입장에서는 요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어쨌든 수학책이니까 수학 입장에서 정의를 한 것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공대생들이니까 공대생들은 예, 사실 요거를 정의로 이해해도 아무 무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차원을 확장하고 싶기 때문에 예, 성분별로 곱해서 더한다. 그 개념으로 우리는 정의를 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예, 요 관계를 아시겠죠? 어떤 학생들은 이제 요 고등학교 책에 이걸 정의를 했는데 왜 이 책은 이게 정의가 됐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까봐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책은 예, 아까와 같이 성분별로 곱해서 더하는 거를 정의로 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볼 건데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A 빼기 B 벡터의 요거죠. 아까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 내적한 거라겠죠, 그죠? 예, 자기 자신을 내적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빼기 B 내적 A 빼기 B 있죠. 그럼 요거를 전개를 하면 요거는 이렇게 분배법칙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내적은. 그럼 이렇게 가면은 A 자기 자신 내적이니까 제곱되고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A 내적 B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면 마이너스 B 내적 A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B 내적 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적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A 내적 빼기 2 A 내적 B 더하기 B 내적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한번 봐볼게요. 요 벡터는 요 벡터, 요 A 벡터고 요게 B 벡터라고 하면 A 빼기 B 벡터는 요거죠. A 빼기 B 벡터. 그죠? 그럼 요게 세타잖아. 그지? 요거 세타로 둔 거죠.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제2 코사인 법칙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A, B, C 그리고 요게 각 세타가 있을 때 요거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세타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게 제2 코사인 법칙입니다. 삼각형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요게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의 요 길이의 제곱은 그러면 A 빼기 B의 요 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오면 요거는 그죠? 요거는 요거 제곱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 B 벡터의 크기 제곱 빼기 2배의 A 그 다음에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랑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잖아, 그지? 그러면 얘랑 같으니까 얘랑 같은 거야. 그러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버리면 얘랑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버리면은 결론은 A 내적 B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버리니까 A 내적 크기, B 내적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아까 세타에 대해서 설명 안 했죠. 세타는 두 벡터 사이 사이각입니다. 세타는. 예.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의 사실 내적은 아까 물리적인 표현에서 봤지만 그건 기하학적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물리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요. 수학에서의 정의는 그거를 차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걸로 이제 정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내적의 성질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두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크기와 크기 그리고 코사인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요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A 벡터의 크기는 4고요. B 벡터의 크기는 6입니다. 그리고 사이각 angle between A and B AB 벡터의 사이각은 3분의 파입니다. 요랬을 때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이거죠. 그럼 두 벡터의 내적은 크기 곱하기 코사인 3 세타. 그럼 4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면 얼마죠? 2분의 1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12가 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거를, 그죠? 내적하면은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그럼 이거 양변에 두 벡터 크기의 곱을 나눠버리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정리하면은, 그죠? A 내적 B에다가, 아까 요거 곱하기 A 크기, B 크기니까 반대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코사인 값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두 벡터 사이각을 알는데 이제 써먹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벡터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 수능 범위에 들어갈 때도 요거 관련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자, A 벡터가 만약에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요. B 벡터는 5, 마이너스 3,
2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세타는 두 벡터 사이 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두 벡터 사이 각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 내적을 하면 되죠. 요 공식에서 두 벡터 내적 2 곱하기 5는 10,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 요 벡터의 크기, 요거의 크기는 요거 제곱하면 4, 4, 1, 9니까 3. 요거는 제곱하면 25 더하기 3, 3은 9 더하기 4네요. 그죠? 요거 다 더하면은 34에 38이죠. 그럼 루트 38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3 루트 38에 요거 빼보면 2가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쓰면은 이제 세타는 뭐겠습니까? 요거에 그죠? 3 루트 38분의 2 이렇게 역함수 시키면 되겠죠. 그죠? 코사인 역함수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취하면은 요게 대략적으로 84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벡터 사이 각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정리를 하나 할 건데요. 두 벡터 A, B가 있으면 자, 요게 수직이다. 퍼펜디큘러. 또는 오소거나. 자, 요게 뜻이 뭐냐? 요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직 또는 직교라는 뜻입니다. 뭐 이건 직교라는 뜻이고 이건 수직이라는 뜻인데 뭐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자, 이게 뭐냐면 두 사이각이 2분의 파일 때입니다. 그죠? 두 벡터 사이각이 2분의 파일 때는 우리는 요거를 수직이다 또는 직교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요때 우린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당연히 두 벡터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아, 두 벡터가 수직이구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두 벡터가 수직인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냐? 그죠? 그러면 이 두 벡터의 내적을 취했을 때 제로인 거죠. 그죠? 두 벡터가 제로가 됩니다. 요거는 기하적 의미를 또 올리면 되죠. 그죠? 이렇게 그죠? 요거 세타라고 했을 때 그럼 요거의 그 워크 구할 때 요거의 수평 성분만 기대하고 요거 곱하기 여기 워크였잖아. 근데 만약 수직이라면 어떻게 돼? 수평 성분이 제로니까 2는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1, 양은 제로다. 이렇게 이해되죠. 어쨌든 요거는 벡터 내적의 기하적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 이런 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이게 아니어도 이게 뭐야? 두 벡터 크기 곱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건데 수직인 코사인 세타가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제로 되죠. 그래서 항상 제로가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 두 벡터의 수직인 거를 두 벡터의 내적이 제로인 거랑 걸로 이용해서 풀죠. 요거는 고등학교 예전에 기하 문제 다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예제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2i 더하기 2j 빼기 k 하고 5i 빼기 4j 더하기 2k 하고 요거 두 개가 수직인 거를 증명해야 돼요. 이게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두 개 2 마이너스 요 벡터하고 5 마이너스 4 2 요 두 벡터하고 내적을 취해보면 되죠. 내적 취하면 어떻게 돼? 2랑 5 하면 10이고 2랑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1이랑 2 하면 마이너스 2지. 제로 나오네. 그럼 제로 나오니까 수직 맞죠? 그죠? 너무 간단합니다. 자, 요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자, 이거 볼게요. 만약에 두 벡터 A, and B가 있을 때 요게 같은 방향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same direction.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야? 두 개 내적 취했을 때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적 취했을 때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니까 세타가 제로죠. 세타가 제로란 말은 코사인 세타가 제로니까 코사인 제로는 1이잖아. 그러면 요거는 그냥 크기를 그대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방향을 반대 방향을 가진다면 그럼 반대 방향을 가진다는 말은 세타가 180도잖아. 그럼 코사인 180도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A 내적 B는 반대로 코사인 180도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벡터 B 벡터 이렇게 해서 되겠죠. 그 다음에 저거 흔들리네. 그리고 이게 아니고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그러면 이제 평행하다의 필요충 무조건이 뭐야?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거는 같은 방향을 가르치거나 반대 방향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 내적 B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A 벡터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간단하죠? 이해했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알겠죠? 플러스일 땐 같은 방향, 마이너스일 땐 반대 방향. 어쨌든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평행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벡터의 평행하다의 자, 요건 평행하다는 뜻입니다. 두 벡터가 그죠? 파라렐이라고 하죠. 그죠? 두 벡터가 평행할 때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평행할 때는 필요충 무조건이 내적이 각각의 크기의 곱의 뿔마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벡터의 이제 평행하다의 필요충 무조건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수직의 필요충 무조건, 평행하다의 필요충 무조건. 자, 이번에는 방향각이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벡터 A가 있습니다. 벡터 A가 있어요. 벡터 A는 A1, A2, A3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A에서 수선 내리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A1. 여기서 Y축 수선 내리면 A2, Z축에 수선 내리면 A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X축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Y축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Z축까지 이루는 각을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각을 이렇게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우리는 방향각이라고 합니다. 디렉션, 앵글. 예, 이제 벡터 A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일단 요 삼각형만 보면 요 수직이니까 요거 직각삼각형이죠. 요거 알파야. 그럼 코사인 알파는 뭐가 돼? 코사인 알파는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야? A 벡터의 크기죠. A 벡터의 크기 분의 요 길이 A1 이렇게 됩니다. A1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아니어도 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코사인 베타는 요 각인데 요 삼각형 보면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거 베타니까 요거 분의 요거죠. 그럼 요거는 여기는 A 벡터 A의 크기고, 그죠? 요거는 요 길이는 A2가 되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감마도 벡터 A, A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요 방금 구했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는 요거는 우리는 방향 코사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방향각에다가 이제 코사인을 곱했다고 해서.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코사인 알파 제곱 더하기 코사인 베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감마 제곱을 하면 뭐가 됩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죠. 그럼 분모 제곱을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이잖아. 요거 자체가 뭐야?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 1이 되는 거죠. 1입니다. 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1인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이건 거죠. 벡터 A를 다시 쓰면은 A1, A2, A3인데, 그죠? 요건 다시 쓰면 A1은 요거 곱하기 코사인, A2는 요거 곱하기 코사인, A3는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 그리고 공통으로 A 벡터의 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쓰면 양변에 요걸로 나눠주면 벡터 A의 크기분의 벡터 A 하면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요거의 크기는 얼마야? 요거의 크기는 당연히 1 나왔죠. 실제로 벡터 A의 크기는 나눴으니까 이건 유닛 벡터란 말이야. 유닛 벡터죠. 그러니까 벡터 A를 주어졌을 때 요거의 유닛 벡터를 찾으면,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방향의 유닛 벡터를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 A의 그 방향을 표현해주는 값들이죠. 그지? 맞잖아. 요 값들은 방향을 표현해주는 값이잖아. A의 방향을 표현하는 성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 코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이름을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들은. 예. 그래가지고 어떤 벡터의 그 방향을 알고 싶다. 그래서 어떤 방향의 어떤 벡터가 있어요. 요거랑 같은 방향의 유닛 벡터를 찾고 싶을 때는 방향 코사인들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런 개념입니다. 뭐 이게 그렇게 뭐 대단한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그젠플 5번은 여러분들 제가 나눠준 필기 자료나 아니면 책을 이용해서 그냥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프로젝션이란 걸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션 우리말로는 이제 정사형이란 겁니다. 요새는 이제 기하 벡터에서 정사형은 빠졌죠. 제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 자, 여기 P, Q, R 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A 벡터는 P에서 Q로 가는 벡터. 요 벡터는 B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A는 P에서 Q로 가는 벡터. B 벡터는 P에서 R로 가는 벡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게 수선을 내리는 거죠. 수선을 내리는. 그럼 이제 요거를 보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도 같이 생각합니다. 벡터도 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에 해당하는 거는 컴포넌트고요. A라고 하고, 요 벡터에 요거는 프로젝션이라고. 기호를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요 P, 요거 이 점을 S로 할게요. 요 PS, 그러니까 요 벡터를 요 벡터 PQ에다가 이게 떨구면, 그러니까 여기에 수직으로 빛을 내리쬐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요 화살표도 이렇게 화살표 그림자가 생기지. PS라는 그림자, 요 벡터가 생기죠. 요거를 벡터 프로젝션, 벡터를 프로젝션 정사형 이렇게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면 나오는 맺히는 거죠. 그죠? 맺히는 그림자가 벡터죠. 그럼 요 벡터를 벡터 프로젝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벡터 프로젝션 정확하게 B의 onto A 그죠? A 위로 떨구는 B의 벡터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프로젝션 A B 이죠? A 위로의 프로젝션 B의 그죠? B를 A 위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나오는 벡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PS, 요 크기로, 정확하게 말해서 크기는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타가, 요 각이 예각일 때는 플러스고, 둔각일 때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요쪽에서 맺힐 때, 요쪽 방향이 플러스고, 요쪽 방향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벡터가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값인 거고, 뒤쪽에 맺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을 때, 여기다 떨구면 이렇게 되죠. 어쨌든 요거의 길이만, 그림자의 길이만 생각하는 건데, 앞쪽으로 떨궈지면 플러스고, 뒤로 떨궈지면 마이너스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스칼라 프로젝션, 그러니까 크기만 나오니까 스칼라인 거죠. 스칼라 프로젝션이고요. 그리고 of B onto A. 이것도 A 위로 B를 떨궜을 때 나오는 그림자의 길이에 대한 프로젝션인 겁니다. 요걸 다른 말 컴포넌트라는 말도 씁니다. 컴포넌트. 성분인 거죠, 성분. component of B along A. A를 따라서 B의 그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봤을 때 B가 얼마만큼의 그 성분, 그러니까 길이를 가지냐인데, 이쪽 방향으로 양수, 뒤쪽 방향 음수라서 이제 정확하게는 뿔마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스칼라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컴포넌트 이거 요 A 위로의 B의 컴포넌트를 구해버리면 요 길이를 보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요걸 세타라고 뒀을 때 세타를 둘 필요가 있나? 자, 그러면 요 길이만 볼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 그림자 길이가 있으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그죠? 요 그림자의 길이랑 요서부터 이 끝까지 길이랑 두 개 곱하면 그건 내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요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다시 나눠주면 요 길이만 남죠.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A와 B의 내적을 취한 다음에 다시 A의 크기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컴포넌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내적할 때 예각이면 양수고 둔각이면 음수 나오죠. 코사인 세타 할 때 세타가 예각이면 양수, 세타가 둔각이면 음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컴포넌트를 구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A, B. 이거는 뭐냐면 요거를 크기로 가지면서 방향은 A랑 같은 벡터인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나오면은 방향이 음수 나오기 때문에 A 방향에다가 컴포넌트가 음수를 곱하면 뒤쪽 벡터이기 때문에 나오니까 상관없죠. 그죠? 어쨌든 크기를 요걸로 가지면서, 그죠? 방향까지 사실은 포함하고 있지. 어쨌든 요거랑 방향은 A 벡터인 벡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A 방향의 유닛 벡터에다가 요만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이걸 제가 잘못 썼죠. 여기서 바꿨어. 여기 A 벡터잖아. 근데 자꾸 헷갈리네요. 이렇게 있고, 이건 A 벡터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의 길이는 요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요 A 벡터랑 유닛 벡터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A 방향의 유닛 벡터에다가 요만큼 곱하면 A 방향의 요만큼 크기의 벡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A 벡터분의 A,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거는 다시 쓰면 얘랑 같으니까 A 벡터 크기의 제곱이고, A 벡터 내적 B가 있고, 그 다음에 A. 그죠? 얘는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있죠? 요 유도하는 방법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6번 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A 벡터가 마이너스 2, 3, 1 이렇게 있고요. 자, B 벡터가 1, 1, 2 이렇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 컴포넌트 A, B를 구해라. 있죠? 그러면 이거는 A와 B를 내적을 한 다음에 A 위로 떨구니까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걸 하면 되는 거고. 그럼 A와 B의 내적은 마이너스 2와 1 곱하면 마이너스 2, 3과 1을 곱하면 3, 1과 2를 곱하면 2. 벡터 A의 크기는 4 더하기 9 더하기 1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루트 14고 이거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컴포트 그랬죠. 그 다음에 프로젝션 AB 구하겠습니다. 프로젝션 AB는 이렇게 방금 구했는 데다가 여기 공식이 있지만 사실 여기다가 그냥 요 벡터 A의 크기분의 A 요거를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4분의 3에 벡터 A의 크기는 뭐야? 요 벡터 A 있고요. 벡터 A의 크기는 4 이거 구해놨죠. 그죠? 루트 14 구해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14분의 3A 벡터죠. 그래서 14분의 3에 마이너스 2, 3, 1 이렇게 되고 아니면 요거는 다시 마이너스 7분의 3, 14분의 9, 14분의 3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상관없죠. 그죠? 아마 제 필기에 조금 요 값이 조금 틀린데요. 뭐 그거는 보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젝션과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봤습니다. 뭐 어렵진 않은데요. 그죠? 뭐 사실 이런 비슷한 개념 고등학교 다 하긴 해가지고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2.3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